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서나은 인턴 기자,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6월 30일에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넘어갔던 사건이 어째서 2022년에 세상을 발칵 뒤집게 됐을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 중 가평 계곡 살인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묻혀있던 사실 하나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경악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겠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피해자 윤상엽과 그의 부인 이은혜는 이은혜의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총 7명의 인원이 가평의 용소계곡에 도착했다. 윤상엽은 수심스리인 계곡에서 다이빙했는데 바위 틈새에 발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은혜와 그녀의 내연남 조현수가 고의로 윤상엽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은혜의 남편인 윤상엽과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사고사로 위장해 윤상엽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후 보험금을 챙길 계획이었다. 그들은 경찰 조사 때 윤상엽이 알아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 들었다고 진술하며 타살이 아닌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윤상엽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이를 이용해 살인을 공모했다. 이은혜는 남편에게 다이빙하라고 부추긴 후 지인들과 일부러 그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놀랍게도 일이 이렇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에는 가해자 이은혜의 지분이 컸다. 그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고해성이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한 상태였다. 기존에 들었던 보험 계약기간 만료되기 4시간 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타살 혐의점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은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의 불법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제보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루며 취재를 진행했지만 정작 방송사의 취재는 그녀가 원했던 방향과는 판이했다. 그녀는 방송금지 처분을 신청했지만 방송사에서 그녀를 이용해 자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방송하게 됐다. 이로써 사건이 일파만파 알려졌고 경찰은 내사 종결됐던 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재수사를 거쳐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된 이은혜와 조현수는 수배령이 내려졌고 경찰의 시선을 피해 잠적했다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수의 세상을 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자수는 이은혜의 아버지의 설득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망가뜨린 두 사람의 사진을 언론사들은 앞다퉈 기사에 게재했고 그들의 죄목은 지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사실 이은혜와 조현수의 살인 공모는 계획 이후 바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전에 이미 2차례의 살인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전적이 있었다. 검찰에서는 이은혜와 조현수의 텔레그램 대화를 확보했고 복어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었다. 또한 이들은 독살 계획 실패 후 낚시터에서도 살인을 공모했다. 조현수의 전 여자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는데 윤상엽과 조현수가 물에 빠져 있었고 물은 무서워하는 윤상엽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온 윤상엽은 이은혜에게 은혜야 내가 나 밀었잖아. 나 알고 있어 라고 말했고 이은혜는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술 마시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고 이후에 그녀는 그래 내가 오빠 죽이려고 낚시터에서 밀었네 라고 말하며 서로 실랑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심지어 얼마 전 열린 8차 공판 때는 과거 이은혜와 교제했던 남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그는 2019년 5월쯤 이은혜가 윤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윤 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 씨가 도와주고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이은혜는 윤 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윤 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은혜는 이에 관해 윤 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며 인정했다. 이렇듯 이은혜와 조연수는 여러 차례 윤상엽을 살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그들은 윤상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마저도 그를 올감했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윤상엽은 사치스러운 이은혜로 인해 수중에 돈이 없었다. 힘들게 벌어 모았던 모든 돈을 이은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줘야 했고 이은혜는 그의 모든 돈을 가져다 썼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대출까지 받게 해 그 돈까지 가져갔다. 결혼 후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 공과 금 체납과 제2금융권에서의 빚 독촉 등이 일상이었다. 이렇듯 일찍이 대기업에 입사해 착실하게 자금을 모아가며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던 윤상엽은 한 여자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살 생각도 해 로프까지 주문할 정도로 삶의 밑바닥에 주저앉게 됐고 이런 생활을 지속하던 와중 사망한 것이다. 결혼 이후 윤상엽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했던 이은혜는 단 한순간도 윤상엽을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바탕이 될 ATM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녀는 윤상엽이 사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가 생활을 즐기고 내연남과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일상을 보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결국 목숨까지 앗아간 이 가해자들을 과연 인간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 이들은 심지어 방송 직후 엄청난 비난과 악플에 시달리자 일부 누리꾼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조연수의 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 사비로 일부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렇듯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벌인 일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농락하고 단물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한들 자신의 죄를 뉘우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라는 의미보다 자신들이 행해왔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